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져 있지? 322까지 했어? 그 앞에 거 까먹었으면 꼭 봐라.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올라온 것 같던데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처지면 나한테 또 모른다고 헬프 쳐야 한다. 이거까지 한 거야? 이거에 대해 설명만 했나? 안 그럼 풀어주기까지 했나? 풀어줬나? 필기돼 있네. 다음 거 간다. 필수예제 4번에 별표 3개. 길이의 합의 최소값 물어본다. 길이의 합의 최소값 물어보신다면 봐봐.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대칭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요렇게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어떤 문제가 된다? 대칭시켜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얘를 어디에 대한 대칭을 시켜야 될까? 그거에 대한 힌트는 앞에 X축 위의 점이다라는 이게 그런 힌트다라고 볼 수 있어.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하실 거야. 한번 보자. 대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너희가 대칭이 헷갈리면 1사분면의 위의 점 한 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겠니? 여기 이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걸 X축 대칭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대로 온 것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냐? Y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럼 얘를 요렇게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온 것만큼 가기 때문에 얘는 X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뭐가 있냐? 원점 대칭을 해주신다면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원점 대칭의 의미가 180도 회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도 돼.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원점 대칭이 힘든 친구들은 X축 대칭을 시키고 그걸 다시 Y축 대칭을 시키거나 얘를 Y축 대칭을 시키고 그걸 다시 X축 대칭 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조금 더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시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2,3이 셈은 여기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점을 찍었어. A라는 점을. 그 다음 B는 6,1이래. 6,1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점 찍었어. 이게 B야. X축 위의 점 P를 잡는데 지금 X축 위니까 여기 이 사이 간격 안에 점을 찍는 게 약간 포인트다. 자 그럼 여기 이쯤에 내가 P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라는 문제인데 그럼 선생님 누구를 대칭시켜야 되나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해져 있지를 않아.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누구를 대칭시켰냐? B를 대칭시켰네. 그럼 나는 A를 대칭시킬 거야. A를 X축 대칭을 시켜서 얘를 A'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A', B의 이 길이가 최단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A'의 좌표는 뭐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 2, 마이너스 3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B의 좌표는 얼마였니? 6,1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이 길이,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까먹었을 거니까 한번 다시 써줄게. 두 점의 이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x2-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y1의 전체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주신다면 루트에 차이의 제곱 16에다가 차이의 제곱 16이다. 루트 32가 되기 때문에 4루트 2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까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닌 거다. 자 그러면
최단 거리하고, 그러니까 길이의 합의 최소값하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P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P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분명. 그럼 그 P좌표는 이 두 개 직방의 X절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X축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그 P좌표가 A'B 직방의 X절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요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하고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X 증가량 4다라고 볼 수 있고 Y 증가량 4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1이네. 중2 때 기준으로 일단 가는 거다. 그럼 Y는 X 플러스 B다라고 잡은 이 상태에서 얘가 이 점이나 이 점을 지나간다? 그럼 나 그냥 6,1 지나간다라고 할게. 그럼 이 Y 절편이 6,1이니까 대입하신다면 마이너스 5. Y는 X 마이너스 5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의 X절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X절편 구하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제로잖아. 그러면 P는 5,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X절편이 5니까. 여기까지 이어가야 된다, 친구들. 최소값만 구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때 그 최소가 되게 하는 P점까지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필기하세요. 대칭할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지 모르겠으면 1사분면 위의 점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하나 더 풀어줄게. 저 밑에 유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여기 나와 있네. 참고에. 자, 유제 12-7번을 간다. 두 점 AB가 있다. 그때 P가 Y축 위를 움직인대, 이번에는.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이 AP,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 어떤 문제가 된다? 대칭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이의 합,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대칭 문제가 됐어. 그럼 그거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여기에 Y축 위로 움직이는 P다라고 나와 있네. 아, 그럼 나는 Y축 대칭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XY축을 그려주고 그럼 1,3이 한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할게. 여기에 A. 그 다음 B 5,2라고 생각할게. 여기가 5, 여기가 2. B. 그럼 이번에는 어디 사이로 찍어야 되겠냐, B를. 이 사이. 아까는 쌤이 이 사이를 찍으라 했잖아. X 주위일 때는. 그러니까 Y 주위일 때는 이 사이를 찍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한 이쯤에 내가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AP, BP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도 대칭시켜야 되는 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림인 거야, 이거는. 그럼 나는 누구를 대칭시켜볼까? A를 대칭을 이번에는 시켜봅시다. 자, 그럼 Y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 녀석을 A'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냐? X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B라는 이 녀석은 아까 점이 지금 5,2로 나와 있었으니까 누구의 길이가 A'B의 이 딱 연결된 이 길이가 두 개 길이의 합의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면 두 점 사이 거리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신다면 차2에 제곱해 주시면 36에 그 다음 차2에 제곱해 주시니까 플러스 1 루트 37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또 뭘 물어보겠냐? P를 물어보는 거야.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P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이번에는?
요 두 개 직방의 무슨 절편? y절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네. y축하고 만났으니까. 그럼 또 나는 A'하고 B를 통해서 직방 구하셔야 되겠네. 기울기 구하자. x 증가량은 6에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행동.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플러스 b다라고 잡았어. 얘가 마이너스 1,3이나 5,2 지나간다라고 하면 되네. 그럼 5,2 지나간다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b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b는 얼마가 되냐? 6분의 17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p점 찾았네. p점은 뭐가 되는 거야? 0,6분의 17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왜?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y절편을 의미하시니까. 되겠나? 이렇게 이어가시면 된다. 별표 3개다. 대칭 문제가 된다. 길이의 합의 최소,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 대칭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두시면 될 거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간단하게. 자, 점을 일단 찍었어. P, Q가 각각 X, Y축 위에 있대.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 P.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찍었어. Q, Y축 위에 있대.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찍었어. 이게 Q.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Q, 그 다음에 QP, 그 다음에 PB.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대칭시켜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B는 어디에 대칭시켜야 될까? X. A는 Y. 저런 녀석하고 약간 다른 느낌인 거예요. 쟤는 지금 자유로운 느낌인데 지금 이것들은 B는 무조건 X, A는 무조건 Y 대칭을 시켜가지고 A'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B' 나타내시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가 이 선분 3개 길이의 합의 최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물어볼까? 당연히 PQ 둘 다 물어보겠지.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끄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직방의 무슨 절편이 X절편이 P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 이 직선의 Y절편이 Q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 연습하셔라.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또 나오니까 제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한 번씩 더 보셔야 한다. 자, 다음 필수예제 넘겨서 보면 앞에 녀석하고 차이점이 있어. 앞에는 그냥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였는데 이번에는 뭐냐? 그 선분을 제곱했잖아. 제곱한 녀석의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일단 식을 써야 알 수 있다. 제곱한 녀석의 최소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식을 써서 구하면 되고 앞에 문제는 뭐냐? 제곱 아니었잖아. 그냥 3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대칭 문제가 되고 제곱의 합의 최소는 2차 함수의 느낌이 들 거야. 보시면 알 거다. 자, 일단 X축 위의 점 P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X축 위의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그 P를 A, 0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겠네. X축 위니까 Y좌표는 0이제. 이거 저번에 수업한 거 잘 봐. 그때 거기에 다 써놨으니까. 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A, B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P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거는
A하고 P로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원래는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지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럼 내가 이걸 x2, y2다라고 한다면 AP 제곱은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P 길이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근호를 또 벗기기 때문에 얘를 x2, y2로 잡고 B를 x1, y1으로 잡았다면 A-9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9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요 두 개를 갖다가 더하세요. 짬뽕시키라 했으니까 두 개 더해 주시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20a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1, 25니까 26에 위에서 상수 26, 81에 9니까 90, 따라서 두 개 더하니까 플러스 11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다시 여기 이 녀석의 느낌을 봐봐.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한 2차 식의 느낌이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제한된 범위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 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x가 아니고 a는 이다라고 써야 되겠네.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럼 축방 공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 5. 5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값,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뭘 물어봤냐? 그 최소로 만드는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P점은 A,0이었으니 A가 5였을 테니까 P점의 좌표는 5,0이요라고 하시면 될 거라. 이해가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로 바로 넘어갈게. 바로 하고 그 다음 쓰실 거야. A 2,4, B 0,0,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값을 최소로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P가 뭐 X축 위에 있다 또는 Y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몰라. 그럼 A, B 이런 식으로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PA의 제곱이래. 그럼 PA의 제곱은 또 원래 선분은 루트가 있지만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고, PA의 제곱은 A- 지금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B-4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PB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네. 여기까지도 됐나?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더하시래. 더해보니까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8b에다가 4, 16이니까 플러스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네. 됐어? 여기서 조금만 집중하자. 요 두 개 쳐다볼 거고, 요 두 개 쳐다본다면 둘 다 어디로 볼록한 느낌이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볼록한 두 개를 갖다가 요렇게 그려보냐. 그럼 한 녀석의 축방 A는 얼마다라고 보시면 돼? 1인 거잖아, 이 새끼. 그럼 이 녀석의 축방은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2다라고 볼 수 있겠네. 1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가 최소값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최소로 하는 P점의 좌표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몇, 1,2가 된다라고 하시면 해결이네. 굳이 1하고 2를 집어넣어가지고 최소값 안 구해도 되는 문제네. 좌표만 구하라 했으니까. 되겠니? 요렇게 필기 하세요. 내가 이런 그림 그린 게 처음은 아닐 거야. 예전에 X, Y, Z 했을 때 3개짜리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야. 어우, 쉣. 이거 지워버렸네. 적으세요. 어차피 두 번째 거 보면 알 거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자, 다음 내분점, 외분점. 여기서부터는 좀 기니까 한 타임 쉬었다 가자. 잠 오면 잠 깨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들어갈게. 이것도 원래 옛날에는 중1 때 이제 애들이 배웠는데 수직선으로만. 이게 그냥 고1로 넘어왔어. 좌표평면으로 하는 건 고1 때 했던 게 맞는데
내분점이다. 말 그대로 안에서 나누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외분점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밖에서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분점은 좀 간단해. A, B라는 선을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 P래. 그럼 외분점은 밖에서 나누는 점이라 했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 왼쪽의 B가 더 컸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마지막은 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워주면 돼. 자, M 대 N으로 외분한다 했잖아? 근데 왼쪽의 B가 더 크다 했어. 맞지? 그럼 마지막에는 왼쪽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근데 이 외분점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B라는 점이 A, 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하다.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외분점 문제는 내분점으로 생각을 해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럼 이번에는 얘는 뭐야? 오른쪽이 더 크잖아. 마지막에는 큰 쪽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끝내는 거야. 이게 M 대 N으로 외분한다. 어디가 더 클 때? 오른쪽이 더 클 때. 큰 쪽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외워주시면 돼. 그림도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어야 한다. 그럼 마찬가지 이 녀석은 QB라는 성분을 이 A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M 대 N-M으로 내분하는 점이 A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니?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한번 익혀라. 10초 정도 익혀라. 내분점은 좀 쉬워. 외분점 왼쪽의 B가 더 크면 왼쪽에서 끝나야 한다. 오른쪽의 B가 더 크면 오른쪽에서 끝나야 한다. 외워주셔야 한다. 자,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B를 더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M 플러스 N 분의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시냐면 대각선의 방향으로 곱해 주어야 해. 그러면 MX2에다가 플러스 N X1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돼. 이게 내분점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분점. 그러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공식 나와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 M-N, B의 차분의 M-N 분의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MX2에다가 마이너스 NX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을 X1에다가 곱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외워주시면 되는 거다. 내분점은 B를 더하고 외분점은 B를 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응용을 한 게 중점인데 중점, 중간인 지점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 자, 중간인 지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1대1의 비율이 되겠네. 1대1 내분점이 중점의 의미니까 가면 1 더하기 1분의 x1, x2가 되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그래서 더해서 반띵이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줬었던 거다. 넘어가면서 공식 확인해 보자. 자,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 너무 궁금하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야. 자, 그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 선분 AB를 내분하는 방법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쓰는 방향도 중요하다. 지금 누구를 이냐?
A, B를 인 거예요. 선분 A, B니까 쌤이 A를 왼쪽, B를 오른쪽에 썼어. 근데 말해서 선분 BA다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러면 B를 왼쪽, A를 오른쪽에 쓰셔야 해. 공식 적용할 때. 이해하셨나 내 말이 이게 뭔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중점의 좌표 옆에다가 써놔라. 1대1 내분점이다라고 써놔라. 1대1 내분점이 중점을 의미하시는 거다. 그 다음 외분점이야.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일단 써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제 넘어가 볼게. 좌표 평면상에서도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Y좌표만 추가된 거야. Y좌표만 지금 추가됐잖아. 좌표 평면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또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삼각형에서 내분점의 활용.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는 게 무게중심이라 했냐? 중선의 교점인 거야.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A를 기준으로 여기에 중간인 지점에다가 선 그어주고 그 다음 B를 기준으로 AC의 중간인 지점에 선을 그어서 그 두 개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고 우리는 이 무게중심이 몇 대 몇의 비율? 2대 1의 비율을 따른다라고 배웠던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그러면 BC의 중점이니까 M은 2분의 얘를 기준으로 2분의 X2 플러스 X3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M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M의 좌표 구했고 그러면 이 G라는 거는 A, 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 무게중심 G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식이 요렇게 나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쓴다면 3분의 X1, X2, X3 구하는 방식은 각 자리에 이제 각 좌표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것도 공식만 외우면 돼. 증명은 딱히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중2 때 배웠던 걸 다시 끄집어내셔야 한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에다가 별표 3개 박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또 상황을 볼 거야. AB를 M 대 N으로 나누고 BC를 M 대 N으로 나누고 CA를 M 대 N으로 나눈 그 점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었네. 이었을 때 이 작은 녀석의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큰 녀석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라는 게 저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길이를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점을 다시 이었어. 그럼 그 녀석의 무게중심도 원래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밑에 거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또한 우리가 중2 때 배우는데 보통 시험 문제나 이제 문제집에서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이제 정리를 많이 써. 근데 작년에 동원고에서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비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 실제로 문제집을 봐도 이게 한 총 5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한 4문제, 외곽의 이등분선은 한 문제를 출제를 해. 그럼 애들이 이걸 잘 안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를 후벼 팠다라는 뜻인 거다. 근데 보통 내각의 이등분선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해, 활용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B는 쌤은 이렇게 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다. 그 다음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다. 이것도 B를 공식을 일단 외워놓기만 하면 적용할 수는 있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 보자 이제. 그 다음 쪽에 나와 있으면 요렇게 쌤 보충에 있는 것만 너희가 1번, 2번 이제 1번 각각의 1번을 요렇게 묶어가지고 중점 일치라고 해놓으면 된다. 대각선의 중점 일치.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썼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각선의 중점 일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써놔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우리가 배울 건데 수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꼭 써놔라.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된다. 필수예제 6번을 보자. 2점 A, B에 대해서 3분 A, B를 이라 했기 때문에 A를 어디다가 왼쪽에다가 쓰시고 A를 왼쪽에다가 쓸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를 오른쪽에다가 쓰자. B를 오른쪽에다가 쓸게 4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그 PQ의 중점 M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P 좌표를 구하자. 내분점 구할 거야. B를 더하세요. 3 더하기 2분의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그럼 12-2가 되겠네. 그러면 요거 이 안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5분의 10. P는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 좌표를 구할 건데 Q는 외분점이네. B를 빼자. 3-2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면 12.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면 플러스 2. 쌤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절대 계산을 안 해. 그래야 부호 실수가 안 하니까. 이거 보고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이거 보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또 계산했을 때 Q점의 좌표는 얼마? 14다라고 할 수가 있네. 뭐 구하라 했냐? PQ의 중점. 1대1 내분점인데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했어. 두 개 더해서 반띵. 그럼 M은 뭐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냐? 8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끝. 이해하셨니? 공식 적용하는 것부터 조금씩 연습해 주시면 될 거라. 두 번째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수예제 7번으로 갈게. 자, 필수예제 7-1번만 풀고 또 이것도 넘어갈 거야. 자, A가 저렇게, B가 저렇게 있는데 3분 A, B를 이라 했기 때문에 A 좌표를 왼쪽 4,A 그 다음에 B 좌표를 오른쪽 B,3 얘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5일 때 자, 그럼 X쪽 따로 구해볼게. 1 플러스 2분의 B를 더했고 내분점이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주신다면 B 플러스 8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Y좌표 쪽 그 다음에 또 1 플러스 2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번에는 Y좌표 쪽만 대각선으로 곱해주신다면 3 플러스 2A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 이 점의 좌표가 각각 어떻게 나왔다? 여기의 값이 2가 나왔고 여기의 값이 5가 나왔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야. 이제 그러면 방정식 문제가 될 거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A, B니까 A 왼쪽, B를 오른쪽 BA였다면 B 왼쪽, A 오른쪽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쓸 때 공식 적용할 때는 2번 같기 때문에 고마 8번으로 다시 넘어갈게. 8번 자,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걸 추천을 해. 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3등분 점 중 가까운 점 A에 가까운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야.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선생님 좌표 평면 필요 없다. 고마 직선이다라고 생각을 해. 요런 직선인데 얘를 몇 등분한다 했냐? 3등분한대. 안에서 두 개로 나눠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점이었냐? A 쪽에 가까운 점이었으니까 여기 이 점을 구하세요를 의미하겠네.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을 쌤이 Q다라고 할게. 이 Q는 어떤 점인 거야?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거고 1대2로 내분하는 거잖아. 알 수 있겠지?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 어떻게 간략하게. 지금 X, Y축 그렸니? 안 그렸잖아. 간략하게 너희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였으니까 A 좌표 마이너스 2,4 B 좌표 4,1을 1대2로 내분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내분점 구하신다면 1 플러스 2분의 X쪽이다. 대각선으로 곱해주신다면 4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가 있고 Y좌표 1 플러스 2분의 대각선으로 곱한다 생각하신다면 1 플러스 8이 될 거고 계산하시면 점 나왔어. Q. 됐지? 두 번째 거의 저 표현에다가 줄 그을 건데 이 AB는 BC다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줄 그으세요. 이 AB는 BC다라는 거에 줄 그으시고 저걸 이제 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걸 비율로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B로. 그럼 AB 대 BC는 몇 대 몇이다라고 해야 저런 식이 나오냐? 1대 2다라고 쓰셔야 저런 식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니? 그래야 외양 내양의 곱이 저렇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럼 AB 대 BC가 1대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 C가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A를 그려볼 거고 B 점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어볼게. 근데 연장선이다라는 거는 A 쪽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B 쪽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네. 둘 다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연장선의 개념은 A 쪽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B 쪽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근데 다시 문제를 읽었어. 단 C의 X좌표는 양수다라고 했어. A하고 B 좌표 한번 살펴봐봐. A하고 B 좌표를 살펴보는데 X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에 있냐? B가 양수네. 그럼 이 녀석은 B 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되겠니? 그럼 내가 이렇게 연장을 해서 C라는 점을 찍을 건데 AB 대 BC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 AB가 한 개라고 생각한다면 BC는 두 칸이니까 한 이쯤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 그럼 AB 대 BC가 몇 대 몇이었냐? 1대 2였어. 지금 쌤이 쓴 게 외분의 의미대로 쓴 건 아니야. 지금 내분점으로 구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B라는 점이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 좌표가 지금 나와 있어. 마이너스 1,2. B 좌표 나와 있어. 3,2. 근데 뭐가 없어? C가 이걸 A, B다라고 생각을 할게. 이 B라는 점은 누구를?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 내분점으로 풀 거니까 A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에만 집중을 하시고 몇 대 몇? 1대 2. 자, 내분점 구할 거다. 그럼 1 플러스 2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니 A-2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니 B 플러스 4다라고 할 수가 있네. 요게 누구의 좌표하고 일치? B의 좌표하고 일치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이 값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여기에 이 값은 2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신다면 C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선생님이 지금 또 X축, Y축 그렸니? 안 그렸니? 안 그렸어. 너희가 알아먹을 수만 있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다. 필기하세요. 이제 필수 이제 몇 개 남았니? 4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자, 끝나고 유형분석 하지 말고, 끝나고, 오늘 지금 한 거 복습하고, 밑에 유제 문제나 한 번씩 풀어봐라, 그냥. 숙제는 내일부터 줄게.
그 프린트 안 한 사람들 꼭 해온나? 제발 부탁.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보여줄게, 잘 봐. 이게 주관식에서 나올 수가 있어. 아까 증명하는 방법을 대충 언급은 했는데, 자, 삼각형 ABC가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어디가 ABC예요? 뭐 너희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 ABC가 요렇다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X1, Y1이 되고, 각각의 좌표 다 쓰고,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라 했어?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중선의 교점. 꼴리는 선 한 개 그려주시면 돼. 어디다가 그릴래? B를 기준으로 그릴래? A 기준으로 그릴래? C 기준으로 그릴래? 그거 너그 마음인 거야. 내가 그러면 B 기준으로 여기에 이 중간인 지점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었다라고 생각할게. 그럼 거기 위에 누가 있냐? 무게중심이 있잖아. 여기에 이쯤에 무게중심 G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의 비율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점의 좌표, 이 점은 누구의 중점이냐? AC의 중점이니까 2분의 2분의 요렇다라고 할 수가 있네. 이해했어? 중점이니까. 더하고 반띵, 더하고 반띵이니까 요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이 G는 B, 이 점을 M이라 할게. B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돼? B 좌표 X2, Y2 그리시고 이쪽에 2분의 그리시고 몇 대 몇? 2대1 내분점이다. 그럼 2 더하기 1분의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하나만 보여줄게. 2 플러스 1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면 분자만 남네. 대각선으로 곱하면 얘만 있어. 그럼 결국 여기가 X1, X2, X3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증명하는 방법인 거야. 별로 안 어렵지? 참고하시면 돼. 밑에 있는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1일 때 그러면 3분의 X좌표 다 더해봐. 다 더하면 A 플러스 8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얼마였고? 2였다. 그럼 나머지 생략할게. Y좌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A하고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됐지? 넘겨. 다음 예제로 가자. 필수 예제 10번.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각 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필수 예제 10-1번 그냥 계산하자. X좌표 다 더해봐. 19. 9를 3으로 나눴어. 3, 2 더하기 4, 6에다가 마이너스 2, 4. 따라서 3분의 4, 3,3분의 4가 무게중심의 좌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 중점 줄 1대1 내분점이다라고 한 거야. 1대1 내분점. 삼각형 ABC를 대충 그릴 거야. 지금 쌤이 여기에서 1대1 내분점이다라고 쓰라고 한 이유는 아까 우리 개념할 때 여기에 이 부분 여기 A, B, B, C, CA를 각각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그 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어떻다 했냐? 원래 무게중심하고 똑같다라고 한 거야. 그럼 A, B의 중점, B, C의 중점, CA의 중점 똑같이 1대1, 1대1, 1대1 내분점을 갖다가 찍은 상태에서 이 세 개의 녀석을 이어가지고 만든 저 안에 있는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근데 이 세 개를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랑 같다라고 했냐? 큰 녀석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하고 똑같다라고 하신 거야.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오는 거야?
3,3분의 4가 뜬다라는 걸 파악을 하세요라는 걸 의미하는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궁금하시면 구해보면 돼. A, B, C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A, B 중점, B, C 중점, C, A 중점 구하시고 자, 각각 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자.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왔고, 아까 평행사변형 문제 말할 때 대각선의 중점 일치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어, 그냥. 그 다음은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 뭐 이런 거 정도 써보시면 되는 문제로 뜰 거야. 그러면 그림이 없으니까 또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평행사변형처럼 나타내. A, B, C, D다라고 생각을 할게. 절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시면 안 된다. 시간 낭비인 거야. A, B, C, D가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A 좌표 나와 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 좌표 5, 마이너스 2. C 좌표 3, 3. 그 다음에 D 좌표 A, B. A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래. 힌트를 주는 거야. 개념책이니까. 쌤이 아까 처음 쓸 때 뭐 하라 했냐.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왜?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게 있잖아. 이등분한다. 그러면 AC를 1대1, B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 가운데 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대1 내분점이니까 중점의 개념. 그래서 중점 일치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이 점 구할 수 있네. 마 1, 3 더해서 반띵 1, 3하고 마 1 더해서 반띵 1.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의 좌표는 1,1이다라는 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D를 통해서 중점의 좌표가 1,1 된다라고 한다면 A하고 B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 대각선 중점 일치를 내가 썼는데도 안 풀려. 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이 정도의 공식 써주면 연립에서 푸는 문제가 될 거다. 끝이야.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문제. 진짜 매 시험지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매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2개 이상 정도는 이 문제가 떠. 친구들, 그림은 없을 거야. 그림은 없고 이렇게 글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글만 쓴 거야. 뭐를 보고 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 여기를 밑줄 긋고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이 말이 뜨는 순간 내분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 내분점 문제야. 그럼 또 삼각형이 없으니까 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다라고 볼게. 이등분 해야 되는 그 각을 위에다가 쓰는 게 좀 보기가 편할 거야.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럼 그 선, 이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이쯤이다라고 보실 거고,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각이 똑같은 거야. 그럼 아까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가 있다 했냐?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의 비가 똑같다. 그럼 지금 A하고 B가 있으니까 이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AB의 길이 구해볼게. AB의 길이는 루트 씌워주고 차이의 제곱을 통해서 얼마? 25. 그 다음에 차이의 제곱을 통해서 144. 루트 169. 그렇기 때문에 얘는 1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 AC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차이의 제곱을 해주신다면 16이고 그 다음에 차이의 제곱을 하신다면 9가 되겠네. 루트 25가 되니까 AC의 길이는 5다라고 볼 수가 있네. 다시 AB 대 AC 1번 대 2번의 B는 3번 대 4번의 B랑 일치. 그러면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을 Q라고 잡을게. 아니네, D라고 한다 해놨네. 이걸 D라고 잡네.
D는 B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뭐하는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면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D를 찾으면 되니까 그 과정은 생략을 할게. 내분점 구하면 되니까.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이 뜨는 순간 무슨 문제가 될 거야 라는 생각. 이건 내분점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이제 가서 밑에 유제 한 번씩 풀어보세요. 한걸 토대로.